도망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냈습니다. 호텔 복도였어요. 2023년 10월 서울 강남의 어느 결혼식장 뒤편. 제 딸이 비명을 지르고 낯선 남자 셋이 우리를 막았죠. 남편은 이미 쓰러져 있었고요. 저는 딸의 팔을 잡고 뒤로 밀며 말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 아이는 몰랐을 거예요. 그 순간 제 눈이 어떻게 변했는지, 12년 만에 다시 깨어난 본능이 어떤 건지, 남자들도 몰랐겠죠. 앞에 선 여자가 누군지. 그들이 막 손을 뻗었을 때 저는 움직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전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다. 한지우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서울 송파구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여성. 아침 6시에 일어나 원두를 갈고 오전 10시에 가게 문을 열었다. 단골 손님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말수가 적었지만 커피는 정확했고 손님의 얼굴을 기억했다. 남편 강민호는 중견건설회사의 부장이었다. 딸 수아는 고등학교 2학년, 지극히 평범한 가족이었다. 10월 16일 월요일 오후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 토요일에 결혼식 가야 해? 누구? 회사 사장님 아들. 짧은 대화였다. 지우는 전화를 끊고 커피잔을 닦았다. 손님이 떠난 자리, 테이블 위에 신문이 펼쳐져 있었다. 경제면 한 구석에 작은 기사가 있었다. 태산건설 계열사 부정 의혹. 지우는 그 이름을 알았다. 남편의 회사였다. 기사는 짧았다. 하청업체 횡령, 감사원 조사 예정. 그녀는 신문을 접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다. 11시가 넘어서였다. 지우는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고생했어요. 응, 회식이 길었어. 민호는 넥타이를 풀며 침실로 들어갔다. 샤워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책을 덮지 않았지만 읽지도 않았다. 15분 후 민호가 나왔다. 그는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지우는 1시간을 더 앉아있다가 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었지만 깊지 않았다. 화요일 아침, 지우는 평소처럼 카페를 열었다. 첫 손님은 7시 30분에 왔다. 아메리카노 한 잔. 그녀는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잔을 내밀었다. 손님이 돈을 대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조용한 정적 8시에 민호가 전화했다. 결혼식 장소 확인했어. 강남 그랜드 호텔. 알았어요. 예복 준비 좀 해줘. 네. 전화가 끊어졌다. 지우는 휴대폰을 카운터에 내려놓고 다음 손님을 받았다. 카페라떼 2잔. 그녀는 우유를 두고 거품을 만들고 잔에 부었다. 손님들이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대화 소리가 낮게 들렸다. 지우는 듣지 않았다. 오후 2시.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 지우는 카운터 뒤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 작은 USB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 폴더 하나가 떴다. 이름은 Archive. 폴더를 열지 않았다. 10초 동안 화면을 보다가 USB를 뽑아 다시 서랍에 넣었다. 수요일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삼겹살과 된장찌개. 수아가 말했다. 토요일에 친구 생일 파티 있어요. 결혼식 가야 해. 민호의 대답이었다. 수아가 입을 삐죽였다. 꼭 가야 돼요? 응, 가족이 다 가야 해. 지우는 말하지 않았다. 숟가락으로 밥을 떴다. 수아가 그녀를 봤다. 엄마는요? 아빠 말씀 따르자. 짧은 대답이었다. 수아가 한숨을 쉬었다. 식사가 끝났다. 민호는 서재로 들어갔다. 수아는 방으로 갔다. 지우는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창밖으로 밤 공기가 들어왔다. 목요일 아침 카페에 낯선 손님이 왔다. 40대 남자, 정장 차림. 그는 카운터 앞에 섰다. 아메리카노요. 지우는 잔을 준비했다. 남자가 말했다. 강민호 부장님 부인이시죠? 지우의 손이 멈췄다. 잠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누구세요? 태산건설 감사팀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지우는 받지 않았다. 남편한테 연락하세요. 연락이 안 됩니다. 회사 가시면 되죠.
부인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우는 커피 머신을 작동시켰다. 원두가 갈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가 기다렸다. 커피가 추출되었다. 지우는 잔을 건넸다. 4,000원입니다. 남자가 돈을 냈다. 그는 잔을 들고 테이블에 앉았다. 나가지 않았다. 지우는 다음 손님을 받았다. 남자는 30분 동안 앉아 있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휴대폰 화면이 켜진다. 지우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거의 회사 사람 왔었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오후 5시에 민호가 전화했다. 뭐래? 감사팀이라고? 무슨 얘기했어? 아무것도요. 커피만 마시고 갔어요. 그래, 신경 쓰지 마. 전화가 끊어졌다.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금요일 밤 민호는 또 늦게 들어왔다. 12시가 넘었다. 지우는 깨어 있었다. 민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그는 신발을 벗다가 비틀거렸다. 괜찮아요. 지우가 다가갔다. 민호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내일 결혼식 꼭 가야 해. 알아요? 사장님 아들이야. 중요해. 네. 민호가 침실로 걸어갔다. 지우는 현관에 남았다. 그녀는 남편의 구두를 정리했다. 구두 밑창에 진흙이 묻어 있었다. 마른 흙이었다. 지우는 손으로 흙을 털어냈다. 흙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쓰레받기로 쓸어 담았다. 토요일 오후 3시 가족은 강남 그랜드 호텔에 도착했다. 주차장은 붐볐다.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민호가 차를 세웠다. 수아는 불만스러운 얼굴이었다. 지우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쳤다. 그들은 차에서 내렸다. 예식장은 5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문이 열렸다.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정장과 드레스, 향수 냄새. 민호가 먼저 걸었다. 지우와 수아가 따라갔다. 예식장 입구에서 하강목을 작성했다. 축의금을 봉투에 넣어 건넸다. 강민호 부장님. 접수를 받던 여자가 미소 지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예식장은 넓었다. 300명은 앉을 것 같았다. 앞쪽에 단상이 있었고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자리를 찾아 앉고 있었다. 민호가 중간쯤 자리에 앉았다. 지우와 수아가 옆에 앉았다. 음악이 흘렀다. 클래식이었다. 저기 사장님. 민호가 속삭였다. 지우는 앞쪽을 봤다. 60대 남자가 신부 가족과 악수하고 있었다. 태상건설 회장 이한석. 지우는 그 얼굴을 기억했다.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다. 예식이 시작되었다. 신랑이 입장했다. 이한석의 아들 이준혁.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신부가 입장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주례가 나왔다. 말이 길었다. 지우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주변을 관찰했다. 출구는 2곳. 뒤편과 옆쪽. 창문은 없었다.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있었다. CCTV는 3대. 앞쪽 양옆과 뒤편. 예식이 끝났다. 사람들이 일어났다. 사진 촬영 시간이었다. 민호가 말했다. 잠깐만 다녀올게. 사장님께 인사드려야 해. 그는 앞으로 갔다. 지우와 수아는 자리에 남았다. 수아가 휴대폰을 꺼냈다. 지우는 앞쪽을 봤다. 민호가 이한석과 악수하고 있었다. 이한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짧은 대화였다. 민호가 돌아왔다. 식사하러 가자. 그들은 복도로 나왔다. 뷔페장은 같은 층 반대편이었다.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지우는 수아와 함께 음식을 담았다. 샐러드, 스테이크, 파스타.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다. 민호도 음식을 가져왔다. 사장님이 기분 좋아 보이시던데. 민호가 말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포크로 샐러드를 찍었다. 수아가 말했다. 언제 가요? 조금만 있으면 돼. 식사가 끝날 무렵 한 남자가 민호에게 다가왔다. 50대, 안경을 쓴 남자. 그는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강 부장, 잠깐 나와봐. 민호가 일어났다. 지우가 그를 봤다. 누구세요? 회사 상무님. 민호가 따라 나갔다. 문이 닫혔다. 지우는 시계를 봤다. 오후 5시 15분. 수아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가 자리를 떴다. 조용한 정적 지우는 혼자 남았다.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그녀는 물을 마셨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10분이 지났다. 민호가 돌아오지 않았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냈다. 민호에게 전화했다. 신호음이 울렸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로 나갔다. 사람들이 드문드문 지나다녔다. 지우는 뷔페장 밖을 걸었다. 복도 끝에 비상구가 있었다. 그쪽으로 남자 2명이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민호가 있었다. 민호는 비틀거리고 있었다. 지우는 멈췄다. 그녀는 벽 쪽으로 붙어 지켜봤다. 세 사람이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지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그쪽으로 걸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비상구 문 앞에 섰다. 손잡이에 손을 댔다. 천천히 눌렀다. 문이 열렸다. 계단이었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여러 개. 지우는 문을 살짝 닫고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복도를 둘러봤다.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6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문이 열렸다. 복도는 조용했다. 객실층이었다. 지우는 나와서 비상구 쪽으로 걸었다. 문을 열었다. 계단에서 소리가 들렸다. 위층에서.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7층, 8층. 발소리가 멈췄다. 지우도 멈췄다. 여기서 하자. 남자의 목소리였다. 지우는 계단 난간 너머로 위를 봤다. 9층 계단참. 세 사람이 서 있었다. 민호가 벽에 기대어 있었다. 그는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 왜 이러십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흐렸다. 한 남자가 말했다. 강 부장, 어려운 얘기 하지 말자. 무슨 말씀을... 감사받기 전에 정리해야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서류에 사인한 건 부장이야. 민호가 고개를 흔들었다. 다른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병이었다. 지우는 그것을 봤다. 그녀의 눈이 좁아졌다. 이거 먹으면 편하게 끝나. 싫습니다. 민호가 뒤로 물러났다. 남자들이 가까이 다가갔다. 한 명이 민호의 팔을 잡았다. 지우는 계단을 올라갔다. 발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8층 계단참에 도착했다. 9층까지는 한층. 남자들은 민호를 잡고 있었다. 병을 입에 대려고 했다. 민호가 저항했다. 가만히 있어. 남자가 민호의 뺨을 때렸다. 찰싹 소리가 울렸다. 민호가 비틀거렸다. 지우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9층으로 올라갔다. 뭐 하는 겁니까? 지우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낮았다. 남자들이 돌아봤다. 지우가 계단참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봤다. 표정은 평온했다. 누구야? 한 남자가 물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갔다. 남자들이 민호를 놓았다.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부인인가 본데 나가 있어. 남편 데려가겠습니다. 안 돼. 일 끝날 때까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또 한 걸음 다가갔다. 남자들 사이 거리는 3미터. 지우는 멈췄다. 딸이 기다려요. 얘기 끝나면 보내줄게. 지금 가야 합니다. 안 된다니까. 한 남자가 소리쳤다.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봤다. 시선이 차가웠다. 남자가 불편해했다. 뭘 봐? 그가 지우에게 다가갔다. 손을 뻗었다. 지우의 손이 움직였다. 빨랐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잡았다. 비틀었다. 뚝소리가 났다.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지우는 그를 잡아당겨 무릎으로 복부를 쳤다. 남자가 쓰러졌다. 다른 남자가 달려들었다. 지우는 옆으로 비켰다. 남자가 허공을 쳤다. 지우는 그의 팔을 잡고 계단 난간에 밀어붙였다. 팔꿈치로 그의 등을 쳤다. 남자가 신음했다. 지우는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문이 열린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여러 명. 지우는 민호를 일으켰다. 일어나요. 민호는 비틀거렸다.
지우가 그의 팔을 자기 어깨에 걸쳤다. 그들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8층.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7층. 남자들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3명. 지우는 멈췄다. 강 부장님. 한 남자가 소리쳤다. 그들이 올라왔다. 지우는 민호를 벽에 기대게 했다. 그녀는 남자들 앞에 섰다. 비키시죠? 지우의 목소리였다. 남자들이 멈췄다. 그들은 지우를 봤다. 한 명이 비웃었다. 여자가 뭘 어떻게 하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들이 다가왔다. 지우는 계단 난간을 잡았다. 그녀는 한 발을 난간에 올렸다. 몸을 돌렸다. 발로 첫 번째 남자의 얼굴을 찼다. 남자가 뒤로 넘어졌다. 두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다. 지우는 피했다. 손날로 그의 목을 쳤다. 남자가 쓰러졌다. 세 번째 남자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지우는 그것을 봤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났다. 남자가 칼을 휘둘렀다. 지우는 옆으로 피하며 그의 손목을 쳤다. 칼이 떨어졌다. 지우는 칼을 발로 차서 계단 아래로 보냈다. 그리고 남자의 무릎을 걷어찼다. 남자가 무릎을 꿇었다. 지우는 그의 뒤통수를 난간에 밀어붙였다. 남자가 정신을 잃었다. 계단이 조용해졌다. 지우는 숨을 고르고 민호에게 돌아갔다. 그를 다시 일으켰다. 그들은 계단을 내려갔다. 6층, 5층. 아래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5층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복도는 예식장 층이었다. 사람들이 아직 있었다. 지우는 민호를 끌고 뷔페장 쪽으로 걸었다. 사람들이 그들을 봤다. 민호는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 지우는 평온한 얼굴로 걸었다. 뷔페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테이블은 비어 있었다. 수아가 없었다. 지우는 주변을 둘러봤다. 수아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를 의자에 앉아밀었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뷔페장을 나갔다. 복도를 걸었다. 화장실 쪽으로. 여자 화장실 문을 열었다. 안은 조용했다. 칸문들이 닫혀 있었다. 수아야? 대답이 없었다. 지우는 칸들을 확인했다. 모두 비어 있었다. 그녀는 밖으로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예식장 입구, 엘리베이터 홀. 수아가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냈다. 수에게 전화했다. 신호 연결되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역시 연결되지 않았다. 지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뷔페장으로 돌아갔다. 민호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우는 그에게 다가갔다. 수아가 안 보여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풀려 있었다. 뭐? 딸이 없어요. 민호가 일어나려고 했다. 비틀거렸다. 지우가 그를 붙잡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지우의 휴대폰.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떴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강민호 부장 부인이시죠? 남자 목소리였다. 중년. 지우는 알아들었다. 누구세요? 따님이 우리랑 있어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변 소음이 사라진 것 같았다. 다치지 않았어요. 아직은. 뭘 원하십니까? 남편분이랑 함께 9층으로 오세요. 915호.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님이 다칠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다. 지우는 휴대폰을 내렸다. 그녀는 민호를 봤다. 무슨 일이야? 민호가 물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9층 구비 모보. 객실. 함정일 것이다. 수아를 미끼로 쓰고 있었다. 목적은 민호. 아마 증거를 없애려는 것. 그리고 목격자도. 지우는 선택지를 계산했다. 경찰을 부를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수아가 위험했다. 직접 가는 것 위험했다. 하지만 빨랐다. 지우는 결정했다. 가자. 그녀는 민호를 일으켰다. 그들은 뷔페장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갔다.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9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지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얼굴은 차분했다. 드레스에 주름이 생겼다. 그녀는 드레스 옆선을 확인했다. 지퍼가 있었다. 움직임에 방해될 것 같았다. 문이 열렸다.
9층 복도였다. 조용했다. 지우는 민호를 데리고 복도를 걸었다. 구리로 오는 복도 끝이었다. 그들이 다가갔다. 문 앞에 섰다. 지우는 민호를 봤다. 문 열리면 뒤로 물러나요. 무슨, 그냥 하세요. 지우는 문을 두드렸다. 3번.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문이 열렸다. 남자가 나타났다. 50대 정장. 그는 지우를 봤다. 들어오시죠. 지우는 안을 봤다. 객실이었다. 거실과 침실. 거실에 남자 둘이 더 있었다. 소파에 수아가 앉아 있었다. 손이 묶여 있었다.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수아의 눈이 커졌다. 지우를 봤다. 지우는 안으로 들어갔다. 민호가 따라왔다. 문이 닫혔다. 문 앞 남자가 그들 뒤에 섰다. 지우는 방 안을 확인했다. 남자 셋. 출구는 문 하나, 창문은 잠겨 있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있었다. 앉으세요. 한 남자가 말했다. 60대, 안경. 지우는 알아봤다. 회사 상무였다. 민호와 얘기하던 사람. 지우는 앉지 않았다. 딸을 풀어주세요. 얘기부터 하죠. 상무가 테이블을 가리켰다. 서류가 놓여 있었다. 강 부장, 여기 사인하시오. 민호가 테이블로 다가갔다. 서류를 봤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자백서요. 횡령은 당신이 했다는 내용. 저는 안 했습니다. 증거는 다 있어요. 당신 계좌, 당신 서명. 그건 상무님께서 증명할 수 있소? 민호가 말을 잃었다. 상무가 펜을 내밀었다. 사인하고 조용히 물러나시오. 그럼 가족은 안전해요. 지우는 그들을 봤다. 구도가 명확했다. 민호는 희생양이었다. 실제 횡령은 상부에서 일어났고 민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 서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민호가 사인하면 모든 게 끝났다. 거부하면 그들은 다른 방법을 쓸 것이다. 사인 안 하면요. 지우가 물었다. 상무가 그녀를 봤다. 부인까지 끼어들 일 아니오. 대답해 주세요.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겠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수아를 봤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우는 다시 상무를 봤다. 딸부터 풀어주세요. 사인 후에. 지금요? 안 돼요.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민호를 봤다. 사인하지 마세요. 민호가 그녀를 봤다.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제가 처리할게요. 무슨 소리야? 상무가 끼어들었다. 지우는 그를 무시했다. 그녀는 드레스 어깨끈을 내렸다. 남자들이 당황했다. 뭐 하는 거요? 움직이기 편하게요. 지우는 드레스를 벗었다. 안에 슬립이 있었다. 그녀는 하이힐을 벗었다. 맨발이 카펫에 닿았다. 남자들이 서로를 봤다. 미쳤나? 한 남자가 웃었다. 지우는 웃지 않았다. 그녀는 목을 좌우로 돌렸다. 뼈가 딸깍 소리를 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딸을 놓아주세요. 안 된다니까. 상무가 소리쳤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움직였다. 가장 가까운 남자는 문 옆에 있었다. 지우는 2걸음에 그에게 다가갔다. 남자가 반응하기 전에 지우의 주먹이 그의 명치를 쳤다.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다. 지우는 그의 몸을 잡아 다른 남자에게 밀어냈다. 2사람이 엉켰다. 상무가 뒤로 물러났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뭔가를 꺼내려 했다. 지우는 테이블을 넘었다. 발로 상무의 가슴을 찼다. 상무가 소파에 넘어졌다. 안경이 떨어졌다. 지우는 그의 손을 밟았다. 상무가 비명을 질렀다. 남은 남자가 일어나 달려들었다. 지우는 뒤돌아 그의 팔을 잡았다. 관절을 비틀었다. 남자가 무릎을 꿇었다. 지우는 그의 뒤통수를 테이블에 부딪혔다. 1번. 남자가 정신을 잃었다. 조용한 정적방 안이 고요해졌다. 세 남자는 모두 바닥에 있었다. 지우는 숨을 고르고 수에게 갔다. 손의 끈을 풀었다. 입에 테이프를 떼었다. 수아가 울기 시작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지우가 딸을 안았다. 민호는 멍하니 서 있었다. 당신, 어떻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 찢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다. LD 위를 눌렀다. 경찰입니까? 신고할 게 있습니다. 통화가 끝났다. 지우는 휴대폰을 내렸다. 그녀는 민호를 봤다. 경찰 올 때까지 여기 있어요. 당신 대체? 나중에 얘기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문을 열었다. 호텔 직원이 서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소리가. 경찰 불렀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우는 문을 닫았다. 그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봤다. 밤이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가까워지고 있었다. 15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형사들과 경찰관 넷. 그들은 방 안을 확인했다. 남자들을 체포했다. 지우는 진술했다. 납치, 감금, 협박. 민호도 진술했다. 횡령 누명, 강요된 자백. 수아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부인, 어떻게 새 남자를 제압하셨죠? 한 형사가 물었다. 지우는 잠시 멈췄다. 아예 호신술 배웠어요. 어디서요? 군대에서요. 형사가 눈썹을 올렸다. 여군이셨습니까? 오래전 일이에요. 지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형사는 더 묻지 않았다. 조사가 끝났다. 경찰은 그들을 호텔 밖으로 안내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민호와 수아를 검진했다. 이상 없었다. 집에 가세요.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형사가 말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주차장으로 갔다. 차 탔다. 민호가 운전석에 앉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는 지우를 봤다. 설명 좀 해줘. 지우는 창밖을 봤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집에 가서 얘기해요. 지금 말해줘. 군인이었어요. 오래전에. 어떤? 지우는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격수요. 차 안이 조용해졌다. 민호는 말을 잃었다. 수아가 뒷자리에서 어머니를 봤다. 지우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특수부대였어요. 왜? 말 안 했어? 말할 이유가 없었죠. 끝난 일이니까. 민호가 핸들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오늘 일은 당신을 지킨 거예요. 그게 다예요. 지우는 그를 봤다. 그녀의 눈은 차분했다. 이제 집에 가요. 민호가 시동을 걸었다. 차가 움직였다. 그들은 호텔을 떠났다. 도시의 불빛 사이를 지나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나왔다. 태산건설 비리 사건. 상무와 임원들이 구속되었다. 횡령 금액은 100억 원. 민호는 피해자로 분류되었다. 회사는 그에게 사과했다. 보상금을 제시했다. 민호는 사표를 냈다. 한 주 후 지우는 다시 카페를 열었다. 평소처럼 원두를 갈고 물을 끓였다. 손님들이 왔다. 그들은 뉴스를 봤는지 물었다. 지우는 짧게 대답했다. 별일 아니에요. 그들은 더 묻지 않았다. 커피를 마시고 떠났다. 지우는 카운터를 닦았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한 달 후 한 남자가 카페에 왔다. 40대, 짧은 머리. 그는 카운터 앞에 섰다. 한지우 씨? 네. 오랜만입니다. 지우는 그를 봤다. 얼굴이 익숙했다. 누구시죠? 김태준, 같이 근무했었죠. 2013년. 지우는 기억했다. 부소대장이었다. 다니요, 오랜만이에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지우는 커피를 만들었다. 김태준이 받아 마셨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좋은 곳이네요. 감사합니다. 뉴스 봤어요. 대단하던데.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태준이 말을 이었다. 아직도 실력이 있네요. 필요했을 뿐이에요. 다시 돌아올 생각 없습니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아쉽네요. 좋은 인재인데. 김태준은 커피를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그래도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그는 명함을 남기고 나갔다. 지우는 명함을 봤다. 국방부 특수전사령부. 그녀는 명함을 서랍에 넣었다. 저녁, 집에서 가족이 저녁을 먹었다. 김치찌개와 밥. 수아가 말했다. 엄마, 학교에서 다들 물어봐요. 뭘? 엄마가 군인이었다고?
그냥 옛날 일이라고 해. 멋있대요? 지우는 웃지 않았다. 먹어. 식사가 끝났다. 민호가 설거지를 했다. 지우는 거실에 앉아 책을 읽었다. 수아는 방에서 공부했다. 시계가 9시를 가리켰다. 민호가 거실로 왔다. 그는 지우 옆에 앉았다. 고마워. 지우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뭐가요? 날 지켜줘서. 가족이니까요.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우는 그를 봤다. 미안해. 당신한테 짐이 됐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앞으로는 조심할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잠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다. 3달 후 겨울이 왔다. 지우는 카페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다. 작은 트리와 정우들. 손님들이 따뜻한 음료를 주문했다. 지우는 라떼를 만들고 핫초코를 만들었다. 카페는 늘 따뜻했다. 어느 날 오후 한 여자가 들어왔다. 30대 코트를 입었다. 그녀는 메뉴판을 보다가 지우를 봤다. 한지우 씨 맞으세요? 네, 기사 봤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뭘 드릴까요? 카페라떼요. 지우는 커피를 만들었다. 여자가 받아 마셨다.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회사에서. 그러셨어요? 네, 근데 못 싸웠어요. 그냥 참았죠. 지우는 그녀를 봤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세요. 용기가 안 나요. 천천히 준비하세요. 증거를 모으고 사람을 찾고 때를 기다리세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고 자리에 앉았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나갔다. 지우는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작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졌다. 그날 밤 지우는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다. 거울 앞에 섰다. 어깨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2014년의 것, 총상이었다. 지금은 희미했다. 그녀는 옷을 입고 거실로 나갔다. 민호와 수아가 TV를 보고 있었다. 지우는 그들 옆에 앉았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평범한 가족. 그녀가 바라던 것. 12년 전 그녀는 전장에 있었다. 사막, 산, 정글. 목표물을 찾고 조준하고 반가세를 당겼다. 백발백중. 그녀의 별명은 유령이었다. 적들은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항상 멀리 있었다. 800m, 1000m, 때로는 1500m. 바람을 읽고 중력을 계산하고 호흡을 멈췄다. 총알이 날아갔다. 목표물이 쓰러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임무를 완수하고 철수했다. 2015년 그녀는 제대했다. 이유는 묻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떠났다. 서울로 돌아왔다. 평범한 삶을 시작했다. 카페를 열었다. 민호를 만났다. 결혼했다. 수아가 태어났다. 과거는 묻었다. 총은 버렸다. 기억은 지우지 못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 복대에서 그녀는 다시 그 사람이 되었다. 계산하고 관찰하고 실행했다. 몸이 기억했다. 근육, 반사, 본능. 12년이 지났지만 사라지지 않았던 것들. 지우는 TV를 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두 사람이었다. 카페 주인 한지우, 그리고 저격수 한지우. 두 사람은 같은 몸에 있었다. 대부분의 날들, 첫 번째 사람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필요한 순간 두 번째 사람이 깨어났다. 엄마, 수아가 불렀다. 지우는 딸을 봤다. 왜? 물 좀 주세요. 지우는 일어나 부엌에 갔다. 물을 따라 건넸다. 수아가 마셨다. 감사합니다. 천만에. 지우는 다시 앉았다. 민호가 그녀를 봤다. 괜찮아? 네, 왜요? 그냥. 생각이 많아 보여서. 지우는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들은 다시 TV를 봤다. 프로그램이 끝났다. 뉴스가 시작되었다. 태산건설 후속 보도. 이한석 회장이 구속되었다. 회사는 구조조정 중이었다. 민호가 채널을 돌렸다. 밤이 깊었다. 수아가 먼저 방으로 갔다. 민호도 일어났다. 먼저 들어갈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남았다.
그녀는 불을 끄고 창가로 갔다. 밤 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희미하지만 있었다. 그녀는 오래전 밤을 기억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산. 별이 많았다. 그녀는 바위 위에 누워 하늘을 봤다. 망원경을 들고 목표물을 찾았다. 2000m 앞 건물 옥상.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테러리스트. 지우는 조준했다. 바람 속도 초속 3m. 거리 2000m. 탄도 낙차 계산. 반가소에 손가락을 걸었다. 숨을 들이마셨다. 천천히 내쉬었다. 멈췄다. 반가새를 당겼다. 총알이 날아갔다. 3초 후 남자가 쓰러졌다. 지우는 망원경을 내렸다. 아무 감정도 없었다. 임무 완수. 그녀는 장비를 챙겼다. 철수 지점으로 이동했다. 헬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임무였다. 지우는 창문을 닫았다. 침실로 걸어갔다. 민호는 이미 자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누웠다.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남편의 복도 너머 딸의 평온했다. 그녀는 이 평온을 지킬 것이었다. 어떤 방법을 쓰든 필요하다면 다시 그 사람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까지는 그녀는 그냥 한지우였다. 카페 주인, 아내, 어머니. 봄이 왔다. 카페 앞에 꽃이 피었다. 지우는 가게 앞을 쓸었다. 손님들이 왔다 갔다. 일상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김태준이 다시 왔다. 그는 카운터에 기대어 섰다. 잘 지내세요? 네. 짠,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요. 확실합니까? 네.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명함은 갖고 계세요. 서랍에 있어요. 좋네요. 필요하면 언제든. 그는 커피를 주문하지 않고 나갔다. 지우는 그의 뒷모습을 봤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오후, 지우는 사무실에 앉아 장부를 정리했다. 수입과 지출, 숫자들이 정확하게 맞았다. 그녀는 파일을 닫았다. 서랍을 열었다. USB가 여전히 거기 있었다. 그 옆에 김태준의 명함. 그녀는 둘 다 보지 않았다. 서랍을 닫았다. 저녁, 집으로 가는 길. 지우는 마트에 들렀다. 장을 봤다. 야채, 고기, 과일. 계산을 하고 나왔다. 집까지는 10분.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골목길을 걷다가 한 남자가 그녀 앞을 막았다. 20대의 후드티. 그는 손을 내밀었다. 가방 내놔요. 지우는 그를 봤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비키세요. 가방 주면 안 다쳐요.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남자가 웃었다. 잘 생각했어요. 그가 가까이 다가왔다. 지우는 그의 손목을 잡았다. 비틀었다.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지우는 그를 밀어 벽에 부딪혔다. 남자가 주저앉았다.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지우는 장바구니를 들고 걸었다. 남자는 바닥에 앉아 그녀를 봤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다. 수아가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엄마 왔어요. 응. 저녁 준비할게. 지우는 부엌에 갔다. 장을 정리하고 요리를 시작했다. 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다. 민호가 돌아왔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늘 괜찮았어? 민호가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처럼요. 다행이네. 식사가 끝났다. 설거지를 하고 TV를 봤다. 평범한 밤이었다. 지우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1년이 흘렀다. 지우는 카페를 계속 운영했다. 손님들은 늘었다. 단골들이 생겼다. 평판이 좋아졌다. 민호는 새 직장을 찾았다. 작은 회사였지만 안정적이었다. 수아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대학 준비를 하고 있었다. 10월 호텔 사건 1주년. 지우는 그날을 특별히 기억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카페를 열었다. 평소처럼 커피를 만들었다. 하루가 끝났다. 그날 밤 지우는 혼자 카페에 남아 청소를 했다. 바닥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다. 창밖으로 밤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차들이 지나갔다. 도시는 계속 움직였다. 지우는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집으로 걸어갔다.
밤 공기가 서늘했다. 그녀는 코트를 여몄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다. 신호등을 기다렸다. 초록불이 켜졌다. 건넜다. 집 앞에 도착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안은 따뜻했다. 민호가 거실에 있었다. 왔어? 응? 지우는 코트를 벗어 걸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았다. 민호가 차를 건넸다. 따뜻했다. 그녀는 마셨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TV에서 뉴스가 흘렀다. 지우는 듣지 않았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그녀의 삶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전과 후, 군인이었던 때와 평범한 사람인 지금. 하지만 1년 전 두 부분이 겹쳤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과거는 항상 그녀 안에 있었다. 잠들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았다.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도구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차를 다 마셨다. 지우는 일어났다. 자러 갈게요. 그래, 먼저 가. 지우는 침실로 갔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다. 숨을 고르게 쉬었다. 눈을 감았다. 잠이 들기 전 그녀는 딸의 얼굴을 떠올렸다. 호텔방에서 묶여있던 수아, 두려움에 찬 눈, 그리고 어머니가 모든 것을 해결한 후의 안도. 지우는 그 순간을 기억할 것이었다. 왜 싸웠는지, 왜 다시 그 사람이 되었는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카페로 갔다. 문을 열었다. 첫 손님이 왔다. 커피를 만들었다.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후 한 여자가 들어왔다. 몇 달 전에 왔던 그 여자, 코트를 입은 30대. 그녀는 지우를 보며 미소 지었다. 기억하세요? 네. 조언 고마웠어요. 해냈어요. 무엇을요? 회사에 맞섰어요. 증거 모으고 고소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한 거예요. 여자는 커피를 주문했다. 지우는 만들어 건넸다. 여자가 한 모금 마셨다. 이제 새 시작이에요. 잘 될 거예요. 여자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한참 후 그녀는 일어나 인사하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문이 닫힌다. 지우는 카운터를 닦았다. 다음 손님을 받았다. 아메리카노. 원두를 갈았다. 커피 머신이 소리를 냈다. 커피가 추출되었다. 잔을 건넸다. 손님이 돈을 내고 갔다. 하루는 이렇게 흘렀다. 한 잔씩, 한 손님씩. 지우는 그것을 좋아했다. 리듬이 있었다. 예측 가능했다. 평화로웠다. 해가 졌다. 지우는 가게 문을 닫았다. 청소를 하고 불을 끄고 나왔다. 거리는 조용했다. 그녀는 집으로 걸었다. 하늘에 별이 떴다. 희미했지만 거기 있었다.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다. 따뜻한 공기와 음식 냄새. 민호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아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지우는 코트를 벗었다. 부엌으로 갔다. 민호를 도왔다. 그들은 함께 음식을 차렸다. 수아를 불렀다. 가족이 모여 앉았다. 밥을 먹었다. 이야기를 나눴다. 웃었다. 식사가 끝났다. 설거지를 하고 TV를 켰다. 영화를 봤다. 민호가 먼저 졸았다. 수아도 하품을 했다. 지우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자러 가. 그들은 각자 방으로 갔다. 지우는 혼자 남아 영화를 끝까지 봤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다. 그녀는 TV를 끄고 불을 껐다. 침실로 갔다. 침대에 누웠다. 민호가 옆에서 자고 있었다. 지우는 천장을 봤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평온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전쟁터에 있지 않았다. 총도 없었다. 적도 없었다. 다만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돌아갈 일상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잠이 들었다. 밤은 깊었다. 도시는 잠들었다. 작은 카페의 불은 꺼져 있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다. 카운터 위에 내일의 원두가 준비되어 있었다. 내일 아침 다시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한지우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싸워서 지킨 것이었다. 불이 꺼진다.